아래 기본 자료형 중에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기본 자료형은 숫자를 나타내는 뉴머릭, 그리고 참과 거짓을 표하는 로지컬을 사용하는 불림, 문자 및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캐릭터형이 있습니다. 자료형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아래서는 5가지 자료 구조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우선 저희는 벡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벡터는 동일한 데이터 형식 중요합니다. 동일한 데이터 형식의 값을 1차 행렬 객체입니다. 이 말은 다시 정리하면 벡터는 동일한 데이터 형식의 값을 가지고 있는 1차형 행렬 객체입니다. 벡터를 생성할 때는 이때 사용되는 함수는 컴바인을 의미하는 앞에 C를 따온 C 함수가 있습니다. 이 C 함수는 1년에 입력된 데이터를 병합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R은 모든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벡터 형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 요거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앵커라는 변수에 이 컴바인을 의미하는 C 함수 1, 2, 3을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앵커에 1하고 2하고 3이 할당된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래서는 변수 할당을 할 때 이 기호 및 이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함수를 설명할 때 그때는 이 두 기호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선은 아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기호를 사용하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enqua라는 변수에 C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 1과 2와 3을 저장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enqua.1이라는 벡터에 1부터 10까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1부터 10까지 넣고 변수를 할당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 1부터 10은 그래도 사용자가 타이핑 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상관없지만 이게 뭐 1부터 100까지라면 그게 힘들겠죠. 그래서 그 아래서는 이런 연속된 숫자는 이런 방식으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enqua.1이라고 변수명을 생성을 했는데 보통 아래서는 점을 이용해서 뒤에 해당되는 관련되는 변수를 계속 이어서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고, 그래서 enqua.1은 enqua에 관련된 변수 중에 파생 변수라는 의미로 점을 찍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주면 나중에 변수명을 보면 이 변수가 어디서 나왔고 그걸 좀 보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찍고 파생 변수를 적고 어떤 의미인지 적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nqua.2라는 변수를 만들어 볼 텐데 이 enqua.2는 컴바인 함수를 사용해서 똑같이 할당을 하지만 여기 보시면 1부터 5까지 숫자와 9와 숫자, 10의 숫자를 각각 불러와서 하나의 벡터
enquad.2라고 요 벡터에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C 1, 2, 3, 4, 5, 9, 10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너무 타이핑이 많죠. 그래서 아래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퀀스형 숫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C 함수는 콤마를 중심으로 숫자를 넣게 되면 숫자가 아니라 다른 값. 단 여기서 벡터는 통일된 데이터 형이기 때문에 콤마를 중심으로 같은 데이터 형식을 계속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그 10부터 20 숫자를 넣으면 enquad.2에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적었던 10부터 20도 들어갑니다. 이 형식을 잠깐 얘기하면 요 시작 숫자하고 끝난 숫자로 이 형식을 사용하면 되고 방금 보셨듯이 숫자를 간편하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와 벡터는 C 함수 안에서 새로운 벡터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콤마로 구분만 지어주면 이 벡터와 벡터는 C 함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벡터로 할당됩니다. 우리가 enqua라는 변수를 만들고 위에서 enquad.1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enquad.2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변수를 콤마를 사용해서 C 함수한테 넘기게 되면 이 C 함수는 enqu와 enquad.1, enquad.2를 다 가져와서 하나의 벡터로 enquad.5이라는 벡터로 할당을 합니다. 우리 seq 함수를 사용하면 시작값부터 마지막 값까지 특정 간격으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제는 우리는 1부터 10까지 데이터를 생성할 때 이런 방식으로 사용했는데 이 방식은 순차적으로 1부터 데이터가 늘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홀수만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seq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1부터 100까지 이 간격으로 그러면 첫 번째 숫자는 1, 두 번째 숫자는 간격 스텝이 2이기 때문에 3 그리고 세 번째 숫자는 스텝이 2이기 때문에 5 이런 식으로 맨 뒤에 있는 스텝을 기준으로 숫자가 늘어납니다. 어디까지? 요 두 번째 파라미터까지 1부터 시작해서 이 간격으로 데이터 들어왔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3 데이터 크기만큼 늘어나겠죠. 1, 4, 7 크기가 3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다시 정의하면 첫 번째는 시작 숫자, 두 번째는 끝난 숫자, 세 번째는 이 시작한 숫자와 끝난 숫자 간격을 어떤 크기만큼 생성을 할지 적어주면 됩니다. 벡터는 말씀드렸듯이 통일만 되면 돼요. 이 숫자형 뉴머릭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면 이 벡터는 뉴머릭으로만 저장해야 되고 문자형 데이터로 저장하게 되면 문자열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 문자열은 요기요 및 요기요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시작하면 요걸로 끝나야 되고 요걸로 시작하면 요걸로 끝나야 됩니다. 혼합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자열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벡터점 차라는 곳에 태조, 정종, 태종, 세종이라는 벡터를 넣습니다. 4개의 벡터가 들어갔죠. 벡터는 여러가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로 데이터를 형변환을 시킵니다. 위에서 만든 enqua라는 벡터의 데이터형을 보고 싶으면 mod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enqua라는 변수를 확인해 보니까 유머릭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방금 만들었던 점 요 데이터는 태조, 정종, 태종, 세종 요 데이터는 캐릭터형으로 이루어진 벡터라고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 이야기했듯이 한번 혼합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혼합해서 이 Monday, Tuesday, Wednesday 다음에 숫자 1, 2, 3을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과연 어떤 데이터 형태라고 우리한테 보여드릴까요? 지금 문자열과 숫자를 같이 입력했는데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를 봤더니 우리가 입력한 대로 정확히 다 들어갔어요. 요거를 모드 함수를 사용해서 확인해 봤더니 캐릭터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enqu와 데이터 변수 한번 보죠. 지금 제가 이 음영으로 보여주는 부분 차이를 아시겠나요? 문자열은 따옴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 숫자는 따옴표가 없습니다. 지금 문자열로 시작하는 벡터에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얘를 강제로 다 문자열로 변환시켜서 아래서 저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벡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벡터는 말씀드렸듯이 1차 행렬 구조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소라는 데이터를 인덱스라는 번호표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인덱스를 사용하여 해당 번호의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킹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변수는 조선시대 왕의 시대의 흐름대로 이게 적은 거군요.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위에다 적죠. 우리 이 킹이라는 변수의 첫 번째 해당되는 그 왕은 태조죠. 킹의 조선시대의 네 번째 왕은 세종이죠. 지금 킹이라는 그 문자열 형식의 벡터를 만들 때 이 처음 벡터 태조부터 연산군까지 생성할 때 아래서는 다 인덱스라는 번호표를 생성해 줍니다. 아래서는 다른 언어와 다르게 시작 인덱스가 0이 아니라 1로 시작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 시작 인덱스가 0이기 때문에 R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첫 번째 데이터 벡터에는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면 아래서는 순서대로 인덱스라는 번호표를 붙여줍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 인덱스 안에 여러 가지로 표현된 이 벡터 형식의 번호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면 우리는 C함수를 사용해서 1번과 2번을 벡터를 만든 건데 이 벡터를 다시 인덱스에 넣게 되면 해당되는 번호표에 있는 데이터만 들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킹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왕의 이름을 갖고 왔습니다. 그럼 네 번째 여기서 시퀀스하게 데이터를 만들 방법 이거 배웠죠? 이 방식 그대로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그리고 왕을 우리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스텝 2 그러면 태종, 태조, 태종, 문종, 세조, 성종 그 두 개씩 띄어서 우리 왕의 이름을 출력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방금 RStudi오에서 우리가 봤던 그 내용입니다. 3부터 인덱스 번호가 3부터 6까지 왕을 출력해줘. 인덱스 번호가 4부터 8까지 왕을 출력해줘.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게 나오는데 아래서 마이너스 표시는 이제 백이에요. 당연히 마이너스 백이긴 한데 요 벡터에서 인덱스가 4인 거를 제외하고 출력을 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킹이라는 벡터에서 인덱스가 4라는 것을 제외하고 출력을 하겠다. 그럼 네 번째 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왕들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는 위에서 봤던 이 외제에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하고 마이너스를 해보죠. 그러면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 왕의 이름이 제외되고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태조, 종종, 성종, 연산군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안에 우리 이 마이너스 사용하면 해당 인덱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봐와서 알겠지만 인덱스는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변수, 벡터 변수에 이 대괄호를 사용하면 우리는 인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야지 정확히 가져올 수 있겠죠. 개수가 작으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카운트할 수 있지만 값이 많으면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래서는 length라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 length는 벡터의 원소의 개수를 반환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우리는 조선시대 왕의 이름만 보고 몇 명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10분이 계시니까 10이라는 숫자를 나왔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만들었는데 이거 눈으로 하려면 스트레스 받죠. 그냥 랭스한테 넘기면 얘가 몇 개로 이루어진 벡터인지 바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기억을 꼭 해두세요. 자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함수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벡터 변수의 마지막을 확인하고 싶으면
length에서 받은 값을 그대로 넘겨주면 마지막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 king 벡터의 마지막 데이터는 연산군이네요. 벡터에서 인덱스 범위, 번호표로 갖고 있는 이 범위를 넘어간 숫자를 입력할 경우 다른 언어 같은 경우 에러가 발생되지만 아래하고는 에러 발생이 되지 않고 NA라는 결측치 값을 출력합니다. 이 결측치는 사용할 수 없는 값이며 뒤에 가서 결측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R에서는 인덱스 범위를 넘어가는 숫자를 입력하면 R은 결측치를 출력을 합니다. 벡터의 원소의 값을 수정하고 싶다면 해당 인덱스 값에 새로운 값을 할당하면 됩니다. 지금 예제는 네 번째 인덱스의 값을 우리 세종대왕이라고 다시 대입을 한 건데 기존의 데이터는 세종이죠. 이거를 네 번째 세종이란 값을 세종대왕이라고 입력을 하고 다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인덱스 값이 세종대왕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값으로 이 벡터를 변경을 하고 싶다면 인덱스 범위만큼 벡터의 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번호표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A, B, C라고 할당하고 싶다면 똑같이 인덱스 크기만큼 C 함수를 이용해서 벡터를 전달을 하면 돼요. king이라는 변수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데이터까지 이번엔 A, B, C로 값을 변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아래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특정 값으로 데이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다시 우리 이 함수를 사용해서 king이라는 변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변경을 하고 싶은 벡터, 두 번째는 그 변경을 하고 싶은 벡터의 인덱스 번호, 세 번째 파라미터는 그 인덱스 번호에 매칭되는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첫 번째, 세 번째 데이터 아까 우리 위에서 A, B, C를 입력했는데 이걸 다시 태조, 정종, 태종으로 바꾸게 되면 다시 변경이 됐죠. 우리는 지금 함수를 사용해서 R이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변경을 한 건데 지금 다시 한번 RStudio 가보죠. 이 첫 번째가 아니죠. 바로 위에 있는 ABC 대입한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럼 다시 제가 ABC를 대입했더니 바뀌었죠. 그리고 이 함수를 사용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이 다시 태조, 정종, 태종으로 바뀌었는데 대입을 하기는 하면 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R은 이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적용하고 다시 본인한테 저장을 해야지 그때서야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 경우 같은 변수에 다시 할당을 해야 해요. 방금처럼
요게 없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변경돼서 보이지만 다시 그 벡터를 호출하면 그대로 남아있죠. 요거를 적용을 하고 싶다면 화면에 보신 것처럼 다시 같은 변수에 할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 append 함수를 사용하면 벡터의 중간에 새로운 원소를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그 king이라는 벡터에 append 함수를 사용해서 5번째 이후에 간격토 대왕 요 값을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번째 이후에 관계통 대항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 요게 오타네요. 요거는 오타입니다.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다음에 간격토 대왕 요게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단종, 세종, 예종, 성종, 연산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names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벡터에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벡터에 지금까지는 인덱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접근했는데 인덱스 말고 이번에는 이제 이름을 한번 부여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이 names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보시죠. 지금은 우리 그 king이라는 벡터를 만들 때 따로 이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값이죠. 값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이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는 값을 이름을 넣을 건데 지금 king을 보시면 우리 간격토 대왕이 들어있죠. 이 간격토 대왕은 조선시대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빼야죠. 우리 마이너스 기억나시죠? R에서는 벡터를 삭제할 때 저 마이너스를 사용하고 다시 본인한테 할당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신 것처럼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간격토 대왕이 없어졌네요. 이 값에 위에서 만들었던 names 함수를 사용해서 이름을 부여하고 다시 출력을 하면 데이터 위에 이름표가 같이 출력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벡터에서 생성된 이름은 뒤에서 학습할 데이터 프레임에서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벡터는 기본적으로 산수 연산자인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눗셈 등을 사용하여 벡터 내의 모든 원소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원소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예제를 보시죠. 첫 번째 예제는 10, 20, 30, 40을 생성하는 벡터고 두 번째는 1, 2, 3, 4를 할당하는 벡터죠. 이 R 말고 다른 언어 같은 경우 두 데이터형을 더하고 싶다면 저 데이터를 포르프나 다른 순환문을 사용해서 하나씩 더해야 되는데 R 같은 경우 데이터형이 다 벡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벡터 연산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수 연산자를 사용하면 이 해당되는 원소끼리의 값에 이 산수 연산자가 바로 적용이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첫 번째 인덱스 번호 1번끼리의 합, 2번끼리의 합, 3번끼리의 합, 4번끼리의 합.
그럼 벡터의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해당 인덱스에 맞는 첫 번째 인덱스끼리 빼기, 두 번째 인덱스끼리 빼기, 세 번째 인덱스끼리 빼기. 요게 지금 데이터 4개밖에 없지만 이게 100개가 되든 1000개가 되든 10,000개가 되든 뭐 100만 개가 되든 서로 같은 인덱스끼리 산수 연산자가 적용이 됩니다. 벡터의 곱도 똑같습니다. 얘도 해당되는 인덱스끼리 다 곱하고 나눗셈도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두 벡터의 연산은 두 벡터의 길이가 동일해야 해요. 아니면 경고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벡터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 벡터는 우리가 만들었던 4개의 인덱스를 갖고 있는 벡터가 아니라 벡터가 3개죠. 이 3개의 벡터를 다른 인덱스, 그러니까 크기가 다른 벡터와 연산할 경우 경고를 볼 수가 있죠. 벡터 1과 벡터 3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벡터 1은 10, 20, 30, 40이 되어 있고 벡터 3는 12, 23, 34. 지금 같은 경고가 나오고 요 맨 마지막 52는 다시 첫 번째 숫자 10하고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벡터 3 12하고 12 더해서 22가 나오고 23 더하기 20 나와서 43 더하고 34 더하기 32 더해서 64가 나왔는데 이 다시 12 더하고 다시 벡터의 40 40은 요 30까지는 인덱스 번호가 매칭이 되는데 얘는 4개인데 얘는 3개였죠. 얘는 3개였기 때문에 다시 첫 번째 40하고 이 벡터의 첫 번째하고 다시 연산이 돼서 52가 나왔지만 에러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워닝이 발생됐어요. 개수가 다르다고. 그래서 에러는 추적되지 않지만 경고가 발생됩니다. 그 아래서는 요 퍼센트 기호 2개는 두 정수의 나머지를 의미해요. 요 연산자는 우리 100.x1은 10, 20, 30, 40이었죠. 그리고 x2는 1, 2, 3, 4. 그러면 각각의 원소를 나누고 10 나누기 1의 나머지, 20 나누기 2의 나머지, 30 나누기 3의 나머지, 40 나누기 4의 나머지는 당연히 배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래서 0이 추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 말고 다시 한번 뭐 만들어 볼까요? 아까 100.x4를 만들고 여기에 우리는 뭐 임의값 큰 값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우리 100에 x2의 나머지를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하나 연산을 할 필요 없이 저 벡터의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42 나누기 1은 당연히 나머지가 없고 56 나누기 2도 2의 배수기 때문에 나머지가 없고 73 나누기 3은 나머지가 1이죠. 그리고 12 같은 경우도 4의 배수기 때문에 나머지가 0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는 나머지를 우리한테 쉽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빈 벡터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빈 벡터를 생성한다는 것은 벡터 구조의 변수이지만 아무런 값을 갖고 있지 않은 변수를 생성한다는 의미예요.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벡터라는 함수를 사용하며, 보신 것처럼 이 함수를 사용하면 아무 값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벡터의 성격 및 데이터를 우리가 만드는 법, 그리고 접근하는 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